서비스 저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학기 중에만 활용하고 학기가 지나면 파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 저점의 학습 목표인데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서비스 접점의 이제 개념이랄지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고객 경험이랄지 그다음에 진실의 순간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비스 저점이라는 과목은 현대 기업 환경에서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랄지 그다음에 실무적인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날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그 제품의 기능이랄지 가격에 의해서 이제 단순히 결정되지 않고 있고 고객이 이제 기업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에 형성되는 서비스 경험의 질에 의해 이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변화 속에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 접점이라는 과목은 고객의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이랄지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핵심 경영 분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본 과목의 이제 핵심 그런 학습 목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접점의 이제 개념이랄지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 접점은 이제 고객이 기업과 만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순간들이 이제 축적되어 가지고 고객의 이제 만족도와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이제 학생들은 서비스 접점이 이제 단순한 응대 과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실의 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경험 속에서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객은 이제 기업의 내부 운영이랄지 시스템을 이제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서비스 순간을 통해서 기업 전체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은 서비스 실패와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이러한 이제 디지털 혁명 기술들, 예를 들어서 AI나 IoT나 뭐 빅데이터, 뭐 생성형 AI, 뭐 디지털 트윈,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그 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서비스 접점을 더욱 지능화하고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이 고객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목의 이제 중요성은 현대 그런 이제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제조 중심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보면은 생산 효율성과 이제 제품 품질에 의해서 이제 좌우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 보면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의 경험이랄지, 그다음에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이제 가속화되고 더욱 이제 촉진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랄지 빅데이터나 뭐 IoT,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뭐 로봇, 메타버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은 서비스 산업의 이제 구조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기존의 서비스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서비스가 이제 생성되고 뭐 전달되고 소비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 같은 경우,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이랄지 상품을 추천하는 것들, 문제 해결, 그다음에 컨텐츠를 이제 생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여튼 서비스 접점의 핵심 기능을 자동화하고 있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해가지고 고객이 그 제품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 같은 경우는 물류랄지 뭐 호텔, 병원, 뭐 공항, 모든 뭐 우리 생활 그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뭐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환경을 이제 가상 그런 이제 공간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서비스 운영의 예측이랄지 이런 최적화하는데 이런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이제 기술의 그런 디지털 기술의 융합들이 서비스 접점의 이제 개념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고객이 기업의 직원과 이제 직접 만나는 순간 서비스 접점의 이제 중심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랄지 키오스크나 AI 챗봇이랄지 뭐 서비스 로봇, 어, 뭐 스마트 기기, 하여튼 가상 공간까지 모든 디지털 접점이 고객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객은 이제 하나의 기업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통합된 서비스 생태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이런 시대에 고객 경험이 기업의 이제 경쟁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서비스 저점 관리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이전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 그리고 구매한 후에도 이제 사후 서비스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든 접점이 이제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랄지 IoT 기반의 이제 실시간의 이런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서비스랄지 생성형 AI 기반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고객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이제 핵심 기술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업 간의 이제 경쟁 구조, 이런 것들도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가격이나 뭐 품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런 것들이 경쟁의 이제 핵심이었다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고객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개인화되고 진화된 경험을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AI랄지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 접점의 이제 과목은 단순한 이제 이론을 넘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 산업과 기업 전략에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이제 기업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마존이랄지 뭐 넷플릭스, 뭐 쿠팡,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 가지고서 AI나 IoT나 뭐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실제 이제 서비스 접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과목은 이론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혁신이랄지 고객 경험 설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핵심 과목이고, 학생들은 이제 이런 과목을 통해서 미래의 서비스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객 중심의 사고랄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변하는 오늘날 기업 글로벌 환경 속에서 전략적인 사고력이랄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이제 접점에 대한 이제 이해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루에도 이제 수십 번씩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뭐 커피를 주문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또 점심시간에는 음식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저녁에 또 퇴근 후에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뭐,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업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객과 기업은 이제 언제 만나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객이 이제 매장을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할 때만 기업과 이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제 TV 광고를 보는 순간부터 인터넷을 검색하고 기업의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모바일 앱을 이제 설치하고 제품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제품을 이제 수리받는 모든 과정이 기업과 고객이 이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접점이죠, 이게. 예. 이처럼 이제 고객과 기업이 직접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과 장소를 서비스 접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서비스는 이제 유형의 제품과 달리 이제 고객과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고, 이러한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이제 서비스 저점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이제 기업을 처음 인식하는 순간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구매 이후에 이제 관리까지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모든 지점이 이제 저점이고, 서비스 저점은 이제 단순한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만을 이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이제 광고를 보는 순간이랄지,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순간, 직원들과 이제 상담하는 순간, 제품을 배송받는 순간, AS를 받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기업들은 이제, 고객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경험을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은 이제 고객 경험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이 기업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이후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고객과 기업이 연결되는 모든 지점이 서비스 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고객은 먼저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를 시청하고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제조사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배송 상황을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고 이제 제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수리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 전체가 모두 서비스 접점이죠. 왜 서비스 접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구매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하기 위해서 뭐 카페를 방문해도 고객은 단순히 이제 커피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카페의 깨끗한 매장이랄지 친절한 직원, 그다음에 편안한 음악, 뭐 모바일 주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대로 음료를 증정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의 가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이처럼 서비스 저점은 이제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고, 고객 만족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서비스 접점은 고객이 기업과 이제 상호 작용하는 모든 순간이랄지 지점 이런 것들이고 단순히 이제 만남의 장소를 넘어가지고서 고객 경험의 이제 핵심 구조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서비스 접점은 이제 고객이 기업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경험의 연결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 접점이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었다면은 우리가 뭐 사실 한 뭐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은행을 가도 직접 창구를 방문해서 다 업무를 받고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매장을 찾아가서 직원과 이렇게 대면한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랄지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고 일상화되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 접점이 이제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고객은 굳이 뭐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뭐 모바일 앱이랄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 중심에 있는 것들이 이제 AI나 IoT, 뭐 생성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고객의 구매 이력이랄지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접점은 단순한 이제 응답 공간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서비스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고객이 남긴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고객 리뷰랄지 구매 기록, 뭐 검색 패턴 이런 것들이 분석돼 가지고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 자주 겪는 문제,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뭐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가전제품이 이제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 저점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같은 경우도 뭐 고객이 어떤 기기에서 뭐 접속을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이랄지 문제 해결,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과 유사한 하여튼 대화형 경험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은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또 이제 뒤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추천 시스템이랄지, 자동화된 이제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상품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배송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디지털 서비스로 접점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고객이 직접 선택하기 전에 AI가 이제 컨텐츠를 추천하는 지능형 이제 서비스 접점을 오늘날 고객들은 지금 다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서비스 접점은 단순한 고객과 기업의 만남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이제 지능형 고객 경험 플랫폼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미래의 서비스 접점은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AI가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아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접점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좋은 제품만 가지고는 이제 기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품질 좋은 양질의 제품이 경쟁력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같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기업은 제품은 좋지만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고 AS도 좀 불편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제품 성능은 비슷하지만 상담이 친절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수리 예약이 가능하고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다면 고객들은 대부분 두 번째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즉 고객은 제품 자체보다 서비스 접점에서 경험을 이제 더 오래 기억하고 이러한 경험이 재구매와 추천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단순하게 커피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이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미리 주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매장에 도착하면 기다리지 않고 음료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또 원하는 종류나 시럽, 샷 이런 것들 추가로 해서 고객 맞춤형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매장에는 이제 아주 은은한 음악이랄지 편안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친절한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단순하게 커피 구매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랄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고객의 구매력을 이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쿠폰이랄지 추천 메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접점을 더욱 개인화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보면은 고객 경험을 이제 설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제 체험할 수 있고, 전문 직원의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도 선택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제 지니어스바에서 사용법을 배우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은 애플 지원 앱에서 예약을 하고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서 전문 직원이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죠. 또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고객에게 이제 높은 신뢰를 주고 있고 애플 브랜드에 대한 이제 충성도를 되게 높이고 있죠. 다음은 이제 진실의 이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 오늘날의 이제 기업 경쟁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가 이제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얼마나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이제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성능이나 가격, 디자인 이런 것들이 경쟁의 핵심 요소였다면은 기술의 발전이랄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격차, 제품의 품질 격차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뭐 가전제품, 항공 서비스, 뭐 호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산업에서 제품이랄지 서비스의 이제 기본적인 품질은 이미 수준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실의 이제 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이제 알린 인물은 스웨덴의 이제 경영자인 얀 칼슨이죠. 1991년도에 이제 북유럽 항공사 이제 최고 CEO로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심각한 이제 경영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 이제 운항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고객들 불만도 이제 굉장히 뭐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항공사하고 이제 경쟁에서도 많이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이제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얀 칼스는 이제 전혀 다른 접근법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CEO로 취임을 해가지고 기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항공기나 이제 건물이 아니라 고객과 직접 만나는 직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회사를 평가할 때 CEO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약 직원이나 체크인 직원, 뭐 승무원, 수화물 담당 직원 등을 만난다는 사실을 이제 주목했고, 양 칼스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고객들은 이제 수백만 번의 진실의 순간을 경험한다. 그 짧은 순간마다 고객은 우리 회사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저점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이제 과감히 제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 직원들에게는 인파워먼트,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고객 불만을 이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전에는 뭐 작은 문제라도 이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은 혁신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이제 낼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서 전용 체크인 카운터도 설치하고 뭐 수화물 처리 시간 단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편 지연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하여튼 고객 경험 전반을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가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직원들의 책임감이랄지 이제 서비스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칼슨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트 오브 트루라는 이제 저서를 출간했으며 이 책이 이제 오늘날 그 서비스 경영 분야에서 이렇게 고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그런 이제 서비스 혁신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예약 시스템을 이제 개선한 것들이죠. 기존에 이제 복잡한 예약 절차를 고객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을 단순화해서 이제 고객이 빠르게 쉽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예약 확인이랄지 변경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두 번째가 이제 체크인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도 이걸 많이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공항에서 이제 긴 대기줄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되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지고 체크인 시간을 단축하고 특히 시간에 민감한 이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서는 이제 전용 체크인 카운터랄지 무선 탑승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고 세 번째로 이제 직원들의 이제 권한이익입니다. 인파워먼트죠. 그래서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은 직원이 이제 관리자에게 이제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해결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네 번째가 서비스 문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에게 고객 중심 사고를 교육하고, 우리는 이제 단순히 비행기를 운항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책임지는 서비스 기업이라는 이런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었고, 직원들은 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직 문화의 변화가 직원들의 자율성이랄지 이제 책임감을 느꼈고, 고객 그런 이제 응대 수준도 크게 이제 향상되었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 혁신의 결과가 매우 이제 성공적이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고객의 이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고객의 이용률도 되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 경험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실의 순간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죠. 은행이나 항공이나 호텔, 병원, 유통, 관광, 외식 이런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기업 간의 이제 경쟁이 이제 더욱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은 제품이랄지 이제 서비스의 기능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고 목적지까지 뭐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한다. 그다음에 뭐 호텔 같은 경우도 객실과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의 이제 선택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이죠. 어,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은 서비스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은 직원의 친절함이랄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 대기 시간이나 상담의 정확성, 시설의 청결성이랄지 기업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만나는 서비스 접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발달을 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이랄지 이제 SNS 확산이 이제 진실의 순간의 중요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객이 불만을 주변인 몇 명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SNS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 경험이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는 이제 긍정적인 입소문을 만들지만은 나쁜 서비스는 기업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비스 경쟁의 성장이랄지 고객 중심 경영의 확대, 경쟁 심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은 진실의 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경영에서 제공되는 핵심적인 이제 요소가 되었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제품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순간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수한 서비스 시스템과 최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낀다면은 고객들은 이제 기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대 이제 서비스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진실의 순간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고객 만족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은 이제 제품의 성능만으로 이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친절성이랄지 뭐 서비스의 신속성, 문제 해결 능력, 서비스 환경의 쾌적함,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요소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하여 만족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각각의 접점에서 만족을 느끼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들이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긍정적인 경험이 결국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진실의 순간이 이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랄지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를 자리 잡고 있고, 고객은 기업 내부의 이제 경영 전략이랄지 생산 설비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경험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전체를 평가합니다. 직원의 이제 미소 한 번이랄지, 전화 상담원의 응대 태도랄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편리성이랄지, 사후 서비스의 이제 신속성,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브랜드는 광고나 마케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제 경험하는 수많은 진실의 순간이 축적되어서 형성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진실의 순간은 고객 충성도랄지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객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가 높아지는 것들이고, 신뢰가 높아지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재구매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제 한번 만족한 고객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긍정적인 이제 구조를 확산을 시켜가지고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진실의 순간이 있다면은 고객 이탈뿐만 아니라 온라인 리뷰나 SNS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이제 부전이 이어져서 기업의 평판이랄지 수익성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 하여튼 서비스 품질 관리가 이제 핵심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오늘날 기업들은 이제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저점을 이제 분석해서 서비스 표준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야 됩니다. 요즘 뭐 호텔 같은 경우도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고객 경험을 관리해야 되고, 병원도 뭐 예약, 진료, 수납, 뭐 사후 관리까지 환자의 경험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차량은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이랄지 시승 서비스랄지 뭐 또 뭐 계약하는 절차랄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랄지 긴급 출동 서비스, 그다음에 뭐 보증 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고객들이 평가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진실의 순간의 개념이 좀 확대되고 있고,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랄지 키오스크나 온라인 쇼핑몰, 뭐 AI 챗봇,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홈, 뭐 IoT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 고객의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 고객들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진실의 순간은 단순히 이제 고객과 잠시 만나는 서비스 접촉이 아니라 고객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수많은 이런 진실의 순간이 모여서 기업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고 어, 이러한 이유로 이제 진실의 순간은 오늘날 서비스 경영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고객 관리 이런 이제 경영의 핵심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접점의 이제 삼각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접점 삼각 구조는 이제 서비스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단순히 이제 뭐 기업의 이제 노력만으로 이게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조직이랄지 쉽게 말하면 이제 경영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현장 직원, 그다음에 고객이란 이제 세 주체 간의 그런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 구조는 이제 서비스가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 이제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세 주체 간의 이제 균형이랄지 협력, 그리고 이제 긴장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이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서비스 조직 이제 경영진의 역할인데, 이제 서비스 조직은 이제 기업의 이제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결정을 할 것이고, 고객에게 이제 전달할 가치와 서비스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업 전체의 서비스 운영 체계를 설계하는 최상위 이제 의사결정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서비스 조직은 이제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은 서비스 전체의 이제 방향과 기준, 이런 이제 설계를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고 이렇게 설계자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는 결국 서비스 조직이 설계한 정책이랄지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직의 이제 의사결정이랄지 고객 만족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서비스 조직은 기업이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서비스 철학이랄지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중심, 신속한 대응, 프리미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이런 것 같은 이제 서비스 원칙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치가 기업 전체에서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랄지 고객 경험을 일관성 있게 이제 유지하는 기반이 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인데, 고객 상담 절차나 주문 처리 방식, 배송 기준, 환불 정책, 불만 처리 절차, 고객센터 운영 매뉴얼, 하여튼 서비스 전반의 이제 표준 운영 절차, 어,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는 그 서비스 품질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은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랄지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CRM이랄지 AI 기반의 고객 분석 시스템이랄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IoT 기반의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되게 이제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제 하여튼 서비스 품질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은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측면인데, 하여튼 우수한 인재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고 서비스 교육이랄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평가한다거나 보상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기업의 서비스 기준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서는 직원의 태도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랄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서비스 품질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이제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객 만족도 조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평가나 내부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의 요구와 이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조직 운영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제 구매 이력이나 검색 패턴 리뷰,
배송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객 요구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AI나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추천 시스템이랄지 자동화 물류센터나 챗봇 기반의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예측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서비스 효율성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이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 조직의 핵심 목표는 효율성이랄지 표준화, 일관성, 품질 향상,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 직원인데 고객과 직접 접촉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제조업에서는 이제 제품의 품질이 이제 공장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지만은 서비스업에서는 고객과 직접 만나는 순간에 이제 서비스 품질이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기업 자체보다는 현장 직원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기업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객과 직접 만나는 순간을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예약이나 상담, 구매, 결제, 사후 관리 이런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이 이제 누적되면서 기업의 이미지랄지 고객 만족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시설이랄지 현담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이제 불친절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은 고객은 이제 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현장 직원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실패가 이제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제 불만을 경청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복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 연구 결과 이런 것들 따르면 서비스 실패 자체보다 실패 이후의 대응 방식이 고객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마다 이제 요구사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제 매뉴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 위임은 직원이 이제 상사와 승인 없이 고객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이제 권한은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이제 직원의 이제 책임감이랄지 업무 몰입도 이런 것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리츠 칼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불만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원이 이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도의 상급자 승인 없이 즉시 그런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 문제나 뭐 서비스 불만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객실을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서비스 보상 등 이런 것들을 즉시 이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권한 위임 이런 것들이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고, 리츠 칼튼이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AI나 빅데이터, 생성형 AI, 뭐 IoT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현장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AI 기반의 이제 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 기존 구매 이력이랄지 상담 내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직원에게 최적의 응답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문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답변을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상담 기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반복적인 문의는 AI 챗봇이 먼저 처리해서 직원이 복잡하고 고부가 가치의 이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의 현장의 직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이제 협력해서 고객에게 이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가 이런 역할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인간이 이제 공감 능력이랄지 AI의 이제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서비스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접점 구조에서 이제 고객은 과거와 같이 서비스를 단순히 구매하고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생산과 전달 과정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공동 생산자의 이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결과와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은 이제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만 했지만은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죠. 이러한 이제 고객 참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이랄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과정에서 이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친절한 응대랄지 공정한 처리, 안정성,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를 하고 있죠. 고객은 이 자신의 의견이 서비스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들이 고객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고 스마트폰이랄지 모바일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은 직접 예약을 변경하고 주문을 수정하고 결제까지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기술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이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고객의 이런 시청 이력이랄지 시청 시간 검색 기록, 선호 장르 이런 것들을 AI와 이제 빅데이터로 기술을 분석해서 개인별 이제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어떤 이제 컨텐츠를 선택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하는지가 다시 이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고 추천 시스템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겠죠. 고객이 이제 참여 자체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 이제 발전으로 이제 고객의 역할은 이제 더욱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AI 챗봇이랄지 음성 비서 이런 것들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생성형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맞춤형 답변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AI를 활용해서 여행 일정을 짜거나 금융 상품을 비교하거나 자신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 서비스 경영에서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개선하는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고객을 단순한 그 판매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의 이제 핵심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 참여를 확대할수록 고객 만족과 기업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거고 특히 이제 미래에는 AI와 현장 직원, 고객이 이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인 서비스 생태계가 이제 서비스 경영의 핵심적인 이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